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뭐 다른 여론조사 기관 여러 개 있습니다만 갤럽이 굉장히 보수적인 매체라고 보면 갤럽이 역사상 가장 최고로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84%가 나왔는데 네.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1% 높아요. 그 당시에 김영삼 초기에 온갖 하나의 숙청인 임원에 개혁 작업하면서 국민적 지지율이 엄청 높았을 때잖아요. 네, 그때보다 높다는 거죠. 높아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었냐면 정치인 처음으로 대통령 패러디 소설이 나왔어요. YS는 아무도 못 말려. 책도 많았어요. 네. 그 책이 필두예요. YS. 그게 장덕균 씨가 썼던 코미디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되게 재밌어요. 그래갖고 그런 책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보다 더 높다. 근데 이 높은 거는 제가 오늘 트윗에 요거 날리면서 뭘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80%대 박스권에 갇혔다. 말 되네. 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박스권. 네, 박스권. 그리고 이게 확장성이 없어서 100%는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높은 지지율이라고 하는 거는 필연적으로 나중에 떨어지는 때가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높은 지지율일수록 오히려 나중에 떨어지면 느끼는 데미지는 더 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높은 지지율에 취하는 거. 취해서 실수를 실수로 느끼지 못하는 게 위험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그런 거에 신경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제가 요거와 관련해서 기억나는 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고 장례위원장이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민원연 어르신들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같이 이제 그 당시에는 장례위원장이죠. 아무것도 아닌 야인이신 거죠. 그래 그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너무나 진지한 표정으로 그 눈 이렇게 감으시는 거 있잖아요. 그 표정으로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른들이 뭐가 이해가 안 되냐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참여정부 말기에 그렇게 대통령을 싫다고 하던 분들이 지금 이렇게 거의 막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이 현상이 되게 당황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거의 막 전 국민이 애도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막 이렇게 뭐랄까 지지율도 그렇고 누군가를 막 추모가 너무 국민적으로 일어나고 이런 상황일 때도 냉정하세요. 어쨌건 높은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데 취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똑같으세요. 대통령 되시고 제가 이렇게 한번 뵀어요. 우연히. 그런데 진짜 똑같으세요. 하나도 안 바뀌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게 되니까 엄청 반갑잖아요. 그 5월 23일 날 뵀거든요. 봉화에서. 그때 다 뵀죠. 네. 그럼 굉장히 반가워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똑같이. 재미는 없죠. 더럽게 없지. 그게 재밌어요. 너무 안 변해서. 네. KBS에서 아나운서 하셨던 바로 그분, 고민정 아나운서 그랬잖아요. 네. 보통 사람 같으면 나 안다라고 얘기해 줄 것 같은데 모른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 뭐 여러 가지 또 후보 때는 비판을 받으셨는데 모른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긴 안목에서 봤을 때는 좋은 태도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정치인들에게 처음에는 안 좋게 작용해요. 높은 지지율, 그 지지율을 지금 무너뜨려야 사실 야당이 숨통이 좀 트이거든요. 앞으로 머지않아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생채기 내기 시작한 게 이낙연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어깃장 놓고 있는 거고요. 네. 자, 더 짧은 이야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태어나 처음 들어본 직책에 올라가셨네요. 민주당 신임 협치부 대표에. 이건 진짜 제 분석이 맞는지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래 이분 정도 되면 청와대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지금 국회의원 오랜 고생 끝에 지금 1년쯤 하고 있는데 그 배치되고 갈 수는 없고 그리고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무수석 비슷한 역할을 해달라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자꾸 언론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추미애 대표도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언론이 약한 고리로 본 게 이게 권력이잖아요. 지금 청와대는 최고 권력. 그다음에 집권 여당의 대표는 두 번째 권력이잖아요. 여기를 이간하는 보도나 이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엄청 지금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그게 약한 고리로 보는 거예요. 그걸 차단하고자 하는 포석입니다. 그래서 김경수 의원이 왜 그런 거 있죠. 통치하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일일이 다 대응할 수는 없는데
대응을 안 하면 그게 사실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고 김경수 의원 제가 인터뷰를 해보고 느낀 점은 뭐였냐면은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계실만 하구나 어떤 느낌이었냐면 굉장히 진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정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철삭되거나 까부거나 그런 사람이 뒤에 있으면은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용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실제로 이제 그림자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신임 협치 부대표님 이름은 참 어색하네요. 그러니까 헌정사상 첫 협치 부대표 되신 거예요. 언제부터 취역을 하는 거예요, 역대? YS 전두환, 노태우, YS 정부 다 거쳐가면서 아마 통틀어서 하는 얘기일 겁니다. 근데 YS 김대중 정부가 90%까지 넘어가고 그런 적이 있지 않나요? YS 정부 때 90%에 육박하는 수치까지 올랐던 걸로 제가 하나에 알고 치고 있는데요. 금융실명제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와 비슷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게 과거 정부와 새로운 정부가 극명하게 대비됐을 때 이게 일종의 기대치가 극대화되면서 신드롬이나 팬덤 현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지지율 상승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YS 때도 두 차례의 군사 정부를 거쳐가면서 그렇죠. 권위주의 정부죠. 네, 권위주의 정부 거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 눌려져 있던 어떤 그런 요구 사항들이 많았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그 기대치를 하나의 척결이라든가 이런 구태를 청산하면서 많은 기대를 끌어올렸죠. 예. 예. 근데 지금도 결국은 마찬가지로 국가 반란죄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법정에 세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전두환 전 대통령 방문을 취소했죠. 하지 않았죠. 예.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 그래서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사실은 새로운 대통령의 리더십을 원했던 그런 물밑의 기대감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일정 부분 소통과 탈권위를 통해서 해소시켜줌으로써 기대치를 극대화시켰죠. 이것 이제 일종의 팬덤 현상. 이게 과거에 정치인에게 부여됐던 어떤 현상이라기보다는 마치 연예인에게 부여되는 그런 약간은 다소 맹목적일 수도 있는 그런 높은 기대치. 맹목적은 아니죠. 맹목적으로 볼 수도 있는. 볼 수도 있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문자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또 다른 전화번호 특징, 공개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지역 세대 이념의 구분이 없이 골고루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TK에서도 거의 80% 육박한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지금 반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혹은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이 집권 초기에 상당히 좀 와해돼 있고 이 전열을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기대치가 기존 세력들, 기존 지지층을 붙잡아두지 못하는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이제 허니문 기간이고 그래서 이 기대치는 상당 부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좀 한 가지 더 짚어보면요. 예. YS 때 갤럽에도 조사한 걸 보면 6월 달에 취임 이후 93년 6월 경에 이제 금융실명제하고 하나회 이때 이제 하나회가 컸죠. 예, 83%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갤럽 조사에서 84%까지 나왔기 때문에 역대 최고의 같은 회사의 조사. 네, 갤럽 조사에 의하면 추이 조사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SNS를 보면 회자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공교롭게도 대통령 취임 다음 날부터 미세먼지가 별로 없어졌습니다. 날씨가 쾌청합니다. 그렇더라고요. 대통령 잘 뽑아놨더니 날씨까지 받쳐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뭔 일이 좀 잘 안 풀리면 야당 탓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져 있는데요. 역현상에 그전에 뭐가 잘 안 되면 대통령 욕을 했잖아요. 예. 그럴 정도로 상당히 좀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은데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 지지가 왜 높을까? 여러 가지 각도로 다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선거 과정에서 준비된 대통령 이야기를 했거든요. 본인은 준비된 후보다.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 좀 국민들 마음에 그렇게 들어찬 것 같아요. 뭐냐면 일의 우선순위를 좀 안다. 취임하자마자 야당 당사를 방문하고 외교 특사를 파견하고 또 적재적소의 인선이 이루어지면서 또 측근들은 또 배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폐청산과 관련돼서 업무 지시를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탈권위 수평적 리더십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거에 후보 시절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문 대통령의 취약점이 한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추진력이 좀 약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개혁 과제에 대해서 속도감을 내고 있다. 업무 지시를 통해서. 속도전 개혁이죠. 두 번째는,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유능함, 이런 얘기를 했는데,
순수함은 있지만 능력을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능수능란한 일처리를 보여주면서 유능한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좀 감성에 휘둘리는 거 아니냐. 문재인 그 전 과거의 후보 시절이나 당대표 시절에는. 근데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들을 내리고 있다. 이 세 가지 측면이 과거의 후보 시절에 보여줬던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보여줬던 문재인 후보의 약점.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상당히 달라진 면모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정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졌고요. 예. 전반적으로 지지가 높은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택수 대표님, 네. 구체적으로 국정수행평가 나온 걸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리얼미터를 중심으로 해서 네. 리서치뷰, 한국갤럽 이렇게 세 개가 다 나왔어요. 리얼미터가 저희가 월요일에 발표한 게 84.1%였고요. 예. 갤럽이 오늘 발표한 게 84.0%, 또 리서치뷰가 85%, 세 기관 모두 84, 5% 나왔고요. 갤럽은 이번 주에 처음으로 현재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국정수행 전망이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잘할 5년 것이냐? 동안 잘할 것이냐. 리얼미터는 지금 그것도 조사하지만 국정수행 평가도 같이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저희 리얼미터가 조사한 예. 국정수행 현재의 평가인데요. 84.1%. 지난 5월 9일 대선 때 득표율 41%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당시에 다른 후보들을 찍었던 분들조차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 뭐 가령 오늘 갤럽 조사 발표한 걸 보면 대구 경북에서도 73%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 60대 이상에서도 65%가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44%가 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다고 밝힌 사람들 네. 다시 이제 재조사 들어갔더니 네. 잘 44%. 못하고 있다는 평가 32%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치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집토끼들은 당연히 10명 중에 9명 이상이, 그러니까 가령 20, 30, 40대는 90% 이상이 지금 잘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고요. 50대도 80% 이상이 잘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하는데 상대 후보를 찍었던 경쟁 후보를 찍었던 분들조차도 지금 잘하고 있다. 예. 그 이제 원인은 이제 갤럽 조사를 보면 가장 이제 많은 이유가 소통을 잘하고 있다. 참모진들하고도 소통을 열심히 하고 또 일반 국민들하고도 소통하는 모습 그게 이제 좋게 보였고요. 또 인사 문제가 또 뭐 두 번째로 잘하고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뽑혔고요. 뭐 전반적으로 잘한다. 또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 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요. 이제 다만 또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평가의 가장 큰 이유도 또 인사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청문회 과정 5대 인사 원칙과 관련해서 네. 아무튼 양해를 당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나운스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의 총 공격의 포인트가 바로 인사 문제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나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도 인사 문제 때문에 아무튼 초반에 지지율이 빠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야당은 지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정 동력을 야당으로 끌어오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사 결과들이 이낙연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도 70% 이상이 찬성하는 모습, 물론 60%대도 있었습니다만 과거 저희 리얼미터에서 조사했던 이완구 총리 당시에 찬반을 물었을 때는 찬성이 39%밖에 안 됐었고요. 반대가 52%였거든요. 근데 그거와 비교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찬성 의견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4명 중에 3명은 찬성을 하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동력이 지금 워낙 강하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논란이 있어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인선하는 과정 또 여러 가지 정책들과 관련해서 다 많은 후원을 보내고 있다. 아까 이제 말씀 나왔습니다만 그게 이제 맹목적일 수는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덕후 현상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문파, 뭐 덕후, 뭐 이런 현상이 나온 정도까지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시영 대표님, 사실 많은 분들이 전 정권, 즉 그 9년 2개월 동안 유지됐던 전 정권이 거의 뭐 무정부 상태였었기 때문에 남겨놓은 문제가 너무 많아서 다음 대통령 되는 사람들 불행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 많은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재인 방금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당시 후보가 좀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우려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깜짝 놀랄 정도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대선 과정에서 평가를 해보면, 문재인 후보의 지지도 가장 높았지 않습니까? 예. 높은 지지도에 비하면 국정 기대감 요소는 그렇게 강도가 세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 그 당시에는. 왜냐면, 정권교체 열망 때문에 문재인 후보는 지지하지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뭘 잘할지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좀 깨끗하게 할 거야, 뭐 좀 개혁 드라이브는 걸겠지라고 하지만 그 강도가 그렇게 명료하지는 않았어요. 단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첫 번째 한 게 검찰개혁, 조국을 임명했습니다. 딱 보여줬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훈을 임명하면서 국정개혁 확실히 하겠다라는 걸 좀 표출했고요. 그 다음에 재벌개혁에 대한, 재벌에 대한 저격수라고 이야기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했죠. 그래서 검찰개혁, 재벌개혁, 국정원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고. 장하성. 그 다음에 이제 장하성도 있죠. 국방개혁. 이번에 이제 또 공교롭게 보고 누락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방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동력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막 도와줘요. 예, 도와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게 되게 이제 언론개혁. 그 다음에 이제 관료들 공직개혁을 좀 해야 한다. 그 다음에 행정개혁이라는 분권의 요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치개혁 이슈가 있죠.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이런 등등이 있는데 어쨌든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지는 측면도 있죠. 국민적 동력이 높았으니까요. 그리고 적재적소의 인물들을 잘 배치하고 있다. 그런 개혁 과제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저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기준을 삼아서 더 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평가들도 하는데요. 저는 기저효과도 있지만 그걸 뛰어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국정 지지도가 나왔지만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임기 초반에 다들 잘하셨지만 거기에 비해서도 더 지지도가 높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 볼 때는 여러 가지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선진국형 정치 스타일, 정치 모델 이런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탈권위 수평적 리더십에 또 밀어붙일 때는 과감히 밀어붙이고 이런 것들을 잘 안배하면서 가져가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태수 대표님. 네. 아까 우리 김대현 기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거의 문제 팬덤 현상에 가까워. 네네. 개인적 호감도 급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네. 정말 특이한 현상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뭐 기저효과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꾸 전임 대통령 통치 스타일, 전임 대통령의 소통 스타일 이런 거하고 비교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너무나 당연한 모습들이 지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과 대비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정상적으로 하기만 해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또 감동을 받았고 뭐 이른바 이제 반려견, 반려묘 뭐 이런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 문집사 시리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일반적인 그런 영상 또 사진들이었는데 또 이제 김정숙 여사가 또 그동안에 보여왔던 행보들 뭐 많은 네티즌들이 이제 눈물을 머금는 장면들이 여러 건들이 있었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번 5.18 광주 민주화 기념식 때 또 그 희생자 가족을 포옹하면서 심지어 이제 수화하는 그 분까지 우는 모습을 많은 국민들이 보고 같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80% 이상이 지금 뭐 갤럽 조사에서는 88%까지 국정 전망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른바 팬덤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입덕, 뭐 덕후에 입문한 거를 입덕이라고 하고 입덕. 또 갑자기 또 덕후가 된 경우를 덕통사고, 뭐 교통사고에 이제 견줘가지고 덕통사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갑자기 이제 팬이 된 분들이 지금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유승민 후보를 찍었거나 아니면 또 그 심상정 후보를 찍었던 국민들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팬이 되어 있는. 그래서 어떤 걸 하건 간에 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응원을 해주고, 심지어 뭐 지난번 20세 이하 축구 경기에서도 처음에 2연승 할 때만 해도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 덕분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다 이제 대통령 덕분이다라는 얘기가 이번에 8강 탈락한 거는 야당이 발목 잡기 해서 그렇다. 그렇습니다. 뭐 여러 청문회 과정에서 힘든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또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는. 김경수 신임 협치 부대표님 이름은 참 어색하네요. 그러니까 헌정사상 첫 협치 부대표 되신 거예요. 언제부터 최고라는 거예요, 역대?
전두환, 노태우, YS 정부 다 거쳐가면서 아마 통틀어서 하는 얘기일 겁니다. 아니, YS 김대중 정부가 90%까지 넘어가고 그런 적이 있지 않나요? YS 정부 때 90%에 육박하는 수치까지 올랐던 걸로 제가 하나에 알고 치고 있는데요. 금융실명제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와 비슷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게 과거 정부와 새로운 정부가 극명하게 대비됐을 때 이게 일종의 기대치가 극대화되면서 신드롬이나 팬덤 현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지지율 상승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YS 때도 두 차례의 군사정부를 거쳐가면서. 그렇죠. 권위주의 정부죠. 네, 권위주의 공부. 거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 눌려져 있던 어떤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았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그 기대치를 하나의 척결이라든가 이런 구태를 청산하면서 많은 기대를 끌어올렸죠. 예. 예. 근데 지금도 결국은 마찬가지로 국가 반란죄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법정에 세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전두환 전 대통령 방문을 취소했죠. 하지 않았죠. 예.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 그래서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사실은 새로운 대통령의 리더십을 원했던 그런 물밑의 기대감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일정 부분 소통과 탈권위를 통해서 해소시켜줌으로써 기대치를 극대화시켰죠. 이것 이제 일종의 팬덤 현상. 이게 과거에 정치인에게 부여됐던 어떤 현상이라기보다는 마치 연예인에게 부여되는 그런 약간은 다소 맹목적일 수도 있는 그런 높은 기대치. 맹목적은 아니죠. 맹목적. 그 당시에는 장례위원장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야인이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너무나 진지한 표정으로 눈 이렇게 감으시는 거 있잖아요. 그 표정으로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른들이 뭐가 이해가 안 되냐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참여정부 말기에 그렇게 대통령을 싫다고 하던 분들이 지금 이렇게 거의 막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이 현상이 되게 당황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거의 막 전 국민이 애도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막 이렇게 뭐랄까 지지율도 그렇고 누군가를 막 추모가 너무 국민적으로 일어나고 이런 상황일 때도 냉정하세요. 어쨌건 높은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데 취하시는 분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똑같으세요. 대통령 되시고 제가 이렇게 한번 뵀어요. 우연히. 그런데 진짜 똑같으세요. 하나도 안 바뀌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게 되니까 엄청 반갑잖아요. 5월 23일 날 뵀거든요. 봉화에서. 그때 다 뵀죠. 네. 그럼 굉장히 반가워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똑같이. 재미는 없죠. 더럽게 없지. 그게 재밌어요. 너무 안 변해서. 네. KBS에서 아나운서 하셨던 바로 그분, 고민정 아나운서 그랬잖아요. 네. 보통 사람 같으면 나 안다라고 얘기해 줄 것 같은데 모른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 여러 가지 또 후보 때는 비판을 받으셨는데 모른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긴 안목에서 봤을 때는 좋은 태도라고. 그로 볼 수도 있는. 볼 수도 있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문자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또 다른 전화번호 공개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지역 세대 이념의 구분이 없이 골고루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TK에서도 거의 80% 육박한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지금 반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혹은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이 집권 초기에 상당히 좀 와해돼 있고 이 전열을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기대치가 기존 세력들, 기존 지지층을 붙잡아두지 못하는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이제 허니문 기간이고 그래서 이 기대치는 상당 부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좀 한 가지 더 짚어보면요. 예. YS 때 갤럽에서 조사한 보면 6월 달에 취임 이후 93년 6월 명예 이제 금융실명제하고 하나회 이때 이제 하나회가 컸죠. 예, 83%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갤럽 조사에서 84%까지 나왔기 때문에 역대 최고의 같은 회사의 조사. 네, 갤럽 조사에 의하면 추이 조사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SNS를 보면 회자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공교롭게도 대통령 취임 다음 날부터 미세먼지가 별로 없어졌습니다. 날씨가 쾌청합니다. 그렇더라고요. 대통령 잘 뽑아놨더니 날씨까지 받쳐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뭔 일이 지금 잘 안 풀리면 야당 탓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그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져 있는데요. 역현상에 그 전에 뭐가 잘 안 되면 대통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럴 정도로 상당히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은데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지지가 왜 높을까? 여러 가지 각도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정치인들에게 처음엔 안 좋게 작용해요. 높은 지지율, 그 지지율을 지금 무너뜨려야 사실 야당이 숨통이 좀 트이거든요. 앞으로 머지않아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생채기 내기 시작한 게 이낙연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어깃장 놓고 있는 거고요. 네. 자, 더 짧은 이야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태어나 처음 들어본 직책에 올라가셨네요. 민주당 신임 협치부 대표에. 이건 진짜 제 분석이 맞는지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래 이분 정도 되면 청와대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지금 국회의원 오랜 고생 끝에 지금 1년쯤 하고 있는데 그 배지 떼고 갈 수는 없고 그리고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무수석 비슷한 역할을 해달라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자꾸 언론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추미애 대표도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언론이 약한 고리로 본 게 이게 권력이잖아요. 지금 청와대는 최고 권력. 그다음에 집권 여당의 대표는 두 번째 권력이잖아요. 여기를 이간하는 보도나 이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엄청 지금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고개 약한 고리로 보는 거예요. 그걸 차단하고자 하는 포석입니다. 그래서 김경수 의원이 왜 그런 거 있죠. 통치하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일일이 다 대응할 수는 없는데 대응을 안 하면 그게 사실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고 김경수 의원 제가 인터뷰를 해보고 느낀 점은 뭐였냐면은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계실만 하구나 어떤 느낌이었냐면 굉장히 진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정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철삭되거나 까부거나 그런 사람이 뒤에 있으면은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용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실제로 이제 그림자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뭐 다른 여론조사 기관 여러 개 있습니다만 갤럽이 굉장히 보수적인 매체라고 보면 갤럽이 역사상 가장 최고로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84%가 나왔는데 네.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1% 높아요. 그 당시에 김영삼 초기에 온갖 하나의 숙청인임원에 개혁 작업하면서 국민적 지지율이 엄청 높았을 때잖아요. 네, 그때보다 높다는 거죠. 높아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었냐면 정치인 처음으로 대통령 패러디 소설이 나왔어요. YS는 아무도 못 말려. 책도 많았어요. 네. 그 책이 필두예요. YS. 그게 장덕균 씨가 썼던 코미디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되게 재밌어요. 그래갖고 그런 책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보다 더 높다. 근데 이 높은 거는 제가 오늘 트윗에 요거 날리면서 뭘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80%대 박스권에 갇혔다. 말 되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박스권. 네, 박스권. 그리고 이게 확장성이 없어서 100%는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여쭈고 싶은 게 높은 지지율이라고 하는 거는 필연적으로 나중에 떨어지는 때가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높은 지지율일수록 오히려 나중에 떨어지면 느끼는 데미지는 더 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높은 지지율에 취하는 거. 취해서 실수를 실수로 느끼지 못하는 게 위험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그런 거에 신경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제가 요거와 관련해서 기억나는 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고 장례위원장이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민원연 어르신들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같이 이제